믿기 힘들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기업의 창립자는 단 5일 만에 쫓겨났다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말이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게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오픈너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세상을 뒤바꿔 놓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야심찬 젊은이의 꿈에서 시작되었어요. 샘 알트먼이라는 이름의 이 인물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학업보다는 창업에 대한 열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대학을 중퇴하고 루프트라는 위치 정보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죠.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점이었어요. 당시는 2005년이었고 아이폰도 없었고 앱스토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렸고 라면과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영양 부족으로 궤혈병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궤혈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극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샘은 Y 콤비네이터의 첫 번째 배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창립자인 폴 그레이엄을 만나게 됩니다. 폴은 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을 식이인종들이 사는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5년 후에 다시 가보면 그곳에 족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권력을 획득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샘은 30세의 나이에 Y 콤비네이터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이끌게 된 샘은 수많은 기업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한편 2015년 무렵 일론 머스크는 AI의 발전 속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 AI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구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론이 구글의 CEO였던 레리 페이지와 AI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때 레리는 일론의 우려를 지나친 편집증이라며 일축했거든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일론은 구글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저녁, 기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그렉 브록맨,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참석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의 미래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구글의 독점을 견제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AI 개발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론은 10억 달러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해서 2015년 오페테가 탄생했어요. 이들이 추구한 것은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오프데이아이는 인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했어요.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방성이 핵심 가치였죠. 연구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초기 오프데이아이는 그렉 브록맨의 아파트에서 소규모 팀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부엌 조리대 옆 소파에서 회의를 하고 침실에서 코딩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진을 빠르게 영입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명확한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오프데이는 도타2를 플레이하는 AI 봇을 만들기도 하고 로봇 집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어요. 당시 초기 직원 중 한 명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팀 전체가 공유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을 구현하는 것이었어요. AGI는 인간과 같거나 그보다 뛰어난 수준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AGI를 인류가 발명해야 할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2017년 모든 것을 바꿀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의 연구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AI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존 시스템과 달리 트랜스포머는 라벨링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받아들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거든요. 흥미롭게도 이런 혁신을 이뤄낸 것은 오픈AI가 아니라 구글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너무 큰 조직이 되어버린 탓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어요. 그들도 자체 AI 챗봇을 개발했지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리스크와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구글의 이런 신중함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대신 오픈AI가 구글이 발명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되었거든요. 일리아는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자마자 그 잠재력을 간파했고 오픈AI는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험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GPT라는 약어가 나왔어요. 제너럴티브 프리얼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즉 생성형,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포머 기술 덕분에 오픈업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이 디지털화되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양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온라인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AI 모델의 훈련 데이터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픈AI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와서 학습에 사용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정신은 언제나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라였거든요. 이 방법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오픈AI가 GPT-2 언어 모델을 완성했을 때쯤에는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너무 강력해서 애초 약속했던 대로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결정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왔어요. 2018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어라이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테슬라의 CEO로서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론이 오픈AI를 인수하고 CEO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일론이 떠나면서 약속했던 투자금도 함께 가져간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픈AI는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회사 설립 당시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픈AI는 곧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1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픈어마이의 원래 사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어요.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겠다던 오픈어리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회사 중 하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된 것이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후 오픈AI에는 공식적인 CEO가 필요했고 샘 알트먼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폴 그레이엄이 샘에 대해 권력을 얻는 데 매우 능숙하다고 했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2020년 오픈AI는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GPT 휴습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2년 12월 30일 챗GPT의 공개 출시였어요. 샘이 오늘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대화해보세요 라는 간단한 트윗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픈AI 리더십도 이것을 소규모 연구 프리뷰 정도로 생각했고 기대치는 낮았어요. 직원들은 첫 주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지 내기를 했는데 가장 높은 추정치가 1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챗GPT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이 되었어요. 참고로 페이스북이 같은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는 4년 반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런 예상치 못한 성공은 오픈AI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직원들이 챗GPT를 너무 성급하게 출시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어요. 안전팀의 일부는 챗GPT가 출시될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치어리얼리티 GPT 출시 몇 달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오픈어마이 지분을 늘렸어요. 챗GPT의 등장으로 AI 경쟁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AI 프로젝트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대형 기술 회사들은 모두 경쟁하기 위해 자체 AI 모델 출시를 서둘렀어요. 하지만 오픈어리아이 내부에서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안전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타 엔지니어인 일리아는 우려를 품고 회사의 안전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오픈AI의 현직 및 전직 직원 9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회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AI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샘의 비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는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빈곤과 질병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대규모 회의에서 샘은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 가장 혁신적이고 유익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연설을 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샘 알트먼이 해고된 것이죠. 그날은 2023년 12월 17일 금요일이었어요. 샘은 일리아로부터 영상통화에 참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통화에 참여한 샘은 친구인 그렉 브록맨을 제외한 오픈에이지 이사회 전원이 참여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이사회는 샘에게 그를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오픈AI 이사회는 공동 창립자 샘 알트먼을 CEO 자리에서 해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서에 따르면 샘이 이사회와의 의사소통에서 지속적으로 솔직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거짓말을 했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고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이사회의 주된 불만은 샘이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샘이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헬렌 토너와 갈등을 빚었다는 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회가 샘에게 등을 돌린 가장 우려스러운 이론은 일리아가 내부에서 걱정스러운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리아는 오픈AI에서 안전에 깊이 관여했거든요. 그가 공동 창업자에게 갑자기 반기를 든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밈처럼 퍼져나가며 사람들이 일리아가 뭘 봤을까? 라고 묻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픈AI 직원들이 이사회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 창립자 그렉 브록맨이 샘과 연대하여 회사를 사임하면서 시작되었고, 주말 동안 점점 더 많은 오픈어머리 직원들이 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직원들은 샘이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는 청원서를 만들었습니다. 800명의 직원 거의 전원이 샘과 그렉이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샘과 그렉을 영입하고 오픈어마이를 떠나고 싶어하는 직원은 모두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월요일 아침에 왔어요. 샘을 축출했던 4명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일리아가 마음을 바꿔 샘의 복귀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일리아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이사회의 행동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저는 오픈AI에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리아가 샘 편을 든 순간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을 겨냥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이사회는 기회를 놓쳤어요. 화요일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샘에게 등을 돌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축출되고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왔어요. 샘은 CEO로 복귀하고 그렉도 복귀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단 5일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금요일에 샘은 기습 공격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그는 CEO로 복귀했고 이사회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회사 전체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뿐만 아니라 샘은 새 이사회의 구성원 선정에도 참여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리아는 이사회 자리를 잃고 불과 6개월 만에 오프데이아이를 완전히 떠났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사회가 샘을 전복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가 이사회가 자신을 해고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를 해고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현재 오프데이아이를 둘러싼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바로 이 점이 AI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먼저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창작 활동은 나중에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AI가 가장 먼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창작 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전만 해도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무너뜨릴 누군가를 상상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 대신 챗GPT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산업이 어떤 식으로든 AI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자신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AI가 다른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예요. 2025년 현재 오프데이아이는 4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 투자 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공동 창업자로 출발했던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은 이제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며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중국 AI 경쟁사인 딥시크의 등장으로 모든 미국 줄 기업들이 흔들렸어요. 중국이 AI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미국 AI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어쨌든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너미의 이야기가 단순한 기업사를 넘어서는 이유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